1번 질문부터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은 계속 듣습니다. 뭐라고? 몇몇의 가장 훌륭한 컴포저니까 그 작곡가들이 되겠지? 가장 훌륭한 작곡가들은 미스 언더스투드 되었다? 뭐가 되었어? 이해를 받지 못한 거지. 미스가 들어갔으니까. 언더스투드 되지 못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했다. 그들의 시대에 온 데니까. 그래서 정말 뛰어난 작곡가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시대에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appreciated, 인정을 받지 못했다 같은 뜻이 되겠고요. 자, not everyone이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컴포지션, 그러한 작곡을 베토벤, 브라함, 머시기 다 훌륭한 작곡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들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유가 나오거든. 이러한 초기의 lack of acceptance, 여기 아까 수용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곡을 받아들였던 것의 부족함, 즉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고, 우리 이니셜 하면은 맨 첫 글자잖아.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의 수용의 부족은, 이 곡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는, 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unfamiliarity입니다. 패밀리어에 on이 붙었어.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그지? 익숙하지 않다, 낯섦, 혹은 생소함,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뭐야? 좀 새로운데? 생소한데? 이렇게 해서 이해도 되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음악적인 형태들이라든지 아이디어, 형태나 아이디어. expressed ed 나왔고 전치사 있으니까 얘 pp겠다. pp는 묶어서 화살표 꾸며주는 within them. 그래서 방금 나왔던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들, 베토벤 같은 애들 안에 표현이 된 형태나 아이디어들이, 이런 음악적 아이디어들이 were completely new,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소하다, 새롭다, 낯설다, 지금 다 같은 얘기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딱 하나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훌륭한 작곡자가 나옵니다. 작곡가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 자, 뭐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생소함, 새로움. 그렇지. 뭔가 새로워. 지금까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 나블이라는 단어도 알죠? 이거 뭡니까? 이것도 소설도 되고, 소설은 새 이야기를 만든 거니까 얘도 새로운, new하고 똑같습니다. new. 얘도 새로운 참신한. 나도 뭐 음악 배경 이런 건 잘 몰라서, 베토벤도 천재,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 그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새로운 음악을 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랬나 봐, 그지? 자, 그러다가요, 이렇게 또 문장 앞에 단독으로 나오면 하지만이야.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어떤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든다, 그들을 매우 훌륭하게.
그 작곡가들을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얘기야. 그럼 디스는 뭐겠어? 방금 나왔던. 그렇지. 이게 생소함이고 새로움이 되는 거지. 완전히 새로웠었다. 이런 새로움이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는 인정 못 받았지만 결국 이런 새로움이 이 훌륭한 작곡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베토벤 얼마나 훌륭해, 그지? 새로운 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 effective, 아까 유능한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뭐 competent나 capable도 다 능력 있는, 경쟁력 있는 유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유능한 작곡가들은 가지고 있다.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좀 글이 점점 보인다. 뭔가 새로워야 돼. 자신만의 것이 뭔가 있어야 돼. 새로운 게. 이게 훌륭한 작곡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돼, 글이. 혹시 너 본 적 있니? 클래식 영화인 아마데우스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데우스 들어봤어? 그게 모차르트의 플레임이야.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들어봤지, 그지? 그래서 모차르트랑 관련된 영화야. 근데 거기서 작곡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주인공이거든? 이 영화의 주인공. 모차르트가 아니네? 살리에르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 작곡자는요, 디픽티드 되어진다. 묘사가 되어지는데, 영화에서 뭐 중에 하나로, 얘가 말이 좀 헷갈리거든? 가장 유명한 non-great composers 중에 한 명으로 묘사가 되어진다. 훌륭해, 안 훌륭해? 안 훌륭해, 훌륭하지 않아. 근데 유명하대. 뭔 소리야? 조금 훌륭하지 않은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얘기. 소문나 있다는 얘기. 알겠지? 중요한 건 훌륭하지 않은 작곡가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좀만 생각해봐. 살리에르는 왜 훌륭하지 않은 거야? 다시 한번. 그지? 자신만의 무언가가 없습니다. 익숙합니까? 낯섭니까? 익숙하다는 얘기지. 뭔가 새롭고 생소함,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훌륭한 작곡가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여기는 그냥 읽고 넘기면 돼. 그는 살았는데 모차르트의 시대에 살았다. 그리고 완전히 오버섀도우드, 가려졌다. 그 모차르트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얘기야. 즉, 비운의 작곡가로 유명해, 원래. 천재랑 같이 태어나서 천재한테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지. 요거는 살짝 무시해도 됩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뭐 영화 내용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리에르는 훌륭하지 않구나.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살리에르는 훌륭하지 않다. 자, 이제 와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살리에르는 나쁜 작곡가가 아니었어. 형편없는 작곡가가 아니었거든? 실제로 그는 매우 좋은 작곡가였답니다. 뭐야? 방금 훌륭하지 않다고 했잖아. 훌륭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 지금 다른 거야. 알겠지? 얘 꽤나 실력 있는 작곡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작곡가였어. 하지만 그는 뭐는 아니냐면은 세계 최고의 그런 작곡가 중에 한 명은 아니다. 완전 훌륭한 작곡가는 아니다란 얘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의 작품이 빈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실제 빈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 생소함 이게 나와야 되고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오리지널, 독창적인이 되는 거지. 독창성이 없었구나. 그래서 생소함이 있어야 되고 독창성도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지만 훌륭한 작곡가가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작곡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왓절로 나와서 어디까지? wrote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가 썼던 것은, 그가 쓴 곡들은, 썼던 것은 들렸다. like 뭐뭐처럼 들렸다는 얘기고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at the time. else가 들어가면 다른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작곡을 하고 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은 다 비슷했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 새로운 게 없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게 없었다. 괜찮습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다, 그지? 얘는.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이 당시에는 뭐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어? 생소하고 새롭고 낯설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그 뭐에서 비롯된다? 독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슷한 말이야, 그지? 그래서 새롭다, 낯설다, 독창적이다. 자, 넘겨서 3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좀 내용 어려워. 잘 봐야 돼, 천천히. 단어는 별거 없어. 미디엄. 매체라는 뜻이지? 대중 매체. 그 다음에 bury하다, 동사. 땅에 파묻다라는 뜻입니다. 묻다, bury. surface. 표면, 드러내다, 둘 다 돼. 표면도 되고, 드러내다. appearance. 그렇지. appear가 나타나고 보이다니까 보이는 거, 외형, 겉모습이 되는 겁니다. 겉모습, 외형. 그치? every time 하면은 뭐뭐 할 때마다,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새로운 미디엄이, 매체가 comes along? 그냥 나오다요, 나오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나올 때마다. 그게 책의 발명이든 TV든 SNS든 이게 다 지금 매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새로운 매체가 뭐가 됐든 나올 때마다, 그리고 너가 그러한 매체를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It's like, 그거는 뭐와 비슷하고 같은 거냐면, 자, 당신이 put on, 착용을 하는 거야.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착용하는 겁니다. 알지? 안경 같은 거 고글을 착용하는 거야. 자, 뭘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특별한 색깔과 렌즈를 가지고 있는 고글을 착용하는 것 같다. 뭔가 지금 비유적이라는 건 알겠지? 비유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매체가 주인공이야. 매체가 등장을 하고 매체를 사용을 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고글을 착용하는 것이다. 뭔가 좀 세상을 볼 때 그 매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지? 이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각각의 이 고글, 당신이 풀온 착용하는 고글은 만든다. 너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이게 고글의 역할이라는 얘기야. 이걸 착용해서 결국 세상을 보는 방식,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을 딱 차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을 차면 파랗게 보이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 이 매체를 사용하면 어떻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여기까지는 좀 알 것 같아? 알게 헷갈려, 그지? 보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 자, 그래서 만약 너가 보기 시작해, TV가 예시로 나왔다. TV를 보기 시작하면, TV라는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 뭐 하기 전에 너가 흡수하는 거죠. absorbe는 the message of any particular TV show. 특정한 TV 프로의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예시거든? 와이어, 뭐, 윌 포춘, 그냥 프로그램 이름이야. 무시하세요. 우리 몰라. 어쨌든, TV를 내가 보잖아. TV에 메시지가 있겠지. 근데 그것을 흡수하기 전에, 흡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TV를 보는 순간, 당신은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데, has been shaped like television itself. 제일 중요한데. 뭐 형광펜 있으면 쳐도 되고. 지금 다 같은 말이거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제일 핵심이야. 형성이 된 것으로서 세상을 봅니다. 형성이 된 것로서. 이때 s가 뭐뭐로서, 뭐뭐처럼 해도 되고요. 근데 뭐처럼 형성됐냐면은 TV 그 자체. TV 그 자체처럼 세상이 형성된 것? 그런 것으로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이야 이게? 알 것 같아? 수민 알 것 같아? 그지? 뭔 말이냐면 자, 내가 TV를 봅니다. 즉, 비교를 한번 해보자.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봐. 뭐 뉴스를 본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 TV라는 매체처럼 세상을 본다는 얘기고 나는 TV를 안 보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신문을 통해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는 세상을 신문처럼 보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TV는 뉴스가 빨리빨리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 그걸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잖아. 아, TV를 보는 사람은 세상은 빠른 세상이구나. 시각적인 게 중요한 세상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신문은 어때? 글자잖아. 천천히 내가 읽어야 돼. 아, 세상은 천천히 꼼꼼히 봐야 되는 세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느낌 좀 알겠니? 그래서 매체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내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매체의 방식대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매체의 방식처럼 이것처럼 세상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야. 너희들은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거. SNS 이런 게 있지. SNS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좋아요. 이런 게 중요하죠. 관심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SNS를 사용하면 세상에서는 좋아요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느낌 알겠어요? 자, that's why. 그래서 이 마샬 머식이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뭔 말 할 때마다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등장을 할 때마다 요 매체란 걸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방식이래. 인간들이 커뮤니케이트,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세상과 소통을 하는 방식. 이러한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여기도 어려워. 잘 봐야 돼.
그 매체는 묻었다. 파묻었다. 그 안에 무엇을? 메시지를 파묻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매체가 자기 안에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얘기야. 묻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메시지 자체가 뭐가 되겠니?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매체가 지금 이 글의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걸 관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 그 메시지 자체에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될지. 세상을 보는 관점. 메시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매체 안에.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유경아, 이해 괜찮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매체는요, 가이딩하고 있다. 아주 좀 부드럽게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고 가이드해 줍니다. 뭐 하도록? 세상을 보게 안내하는 거고, 여기도 중요하겠네. According to a new set of codes. 코드도 여기서는 방식. 내가 실제 빈칸 자리였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에 따라 그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세상을 볼 수 있게 우리를 안내해 준 역할을 하는 게 매체다. 이런 얘기가 돼요. 됐으니까. 자, the way, 방식. 어떤 방식? 정보가 너에게 get you, 가는 방식. 즉, 이것도 뭘 말하는 거겠어? 매체를 의미하겠지. TV를 통해서 나에게 정보가 오는지, SNS를 통해서 오는지, 그 방식 자체가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정보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냐? 그게 나한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TV는요, 가르쳐 줍니다. 당신에게 뭐라는 것을. 이게 TV가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야. 세상을 보는 방식이야. 세상이라는 것은 빠르다. TV에서는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surface, 표면. 그리고 appearance, 겉모습, 외형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걸 당신에게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대시 있고, 여기도 대시 있어서 두 개가 A, B로 이어져. 그래서 TV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렇게 두 가지란 얘기지. 빠른 세상이구나. TV는 이미지 중심이기 때문에 겉모습, 이 겉표면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 자, 핵심을 정리 한번 해보자. 새로운 땡땡은 매체가 주인공 무조건. 매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뭐에 따라서 메시지를 분명히 품고 있다 그랬고 그 메시지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뭐 하는 방식,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보거나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다 정리했으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자. 그래서 보자. 준비하고. 이제 딱 2개 남았다. 33번을 볼 차례죠. 33번. 33번. 얘는 우선 단어를 내가 잘못 써놨네. 넘기고요. 얘도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 컨셉이라는 게 있어. 이게 개념이잖아, 개념. 자,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바이틀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중요해.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주의를 해야 돼. 이 개념들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개념이 문을 열어줘. 어디로 가는 문을? 에센셜리즘이라는 곳으로 가는. 에센셜은 들어봤잖아, 에센셜. 필수적인, 그렇지. 그리고 즘 이렇게 끝나면 무슨 주의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본질주의라는 뜻이에요. 에센셜이 필수적인 혹은 에센스가 본질이라는 뜻도 있거든. 본질주의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우선 써보자. 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념이라는 게 본질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본질주의가 지금 플러스 개념이야, 마이너스 개념이야? 약간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지?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본질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것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모든 것에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인간의 본질. 성악설 들어봤어? 그런 거야. 성선설도 들어봤지.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야. 선한 존재야.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딱 하나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뭐가 맞아? 성악설이야, 성선설이야?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아예 본질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인간의 본질이? 없을 수도 있잖아. 환경이 중요하고, 어떻게 자라냐 따라서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한 내가 개념을 알고 싶어. 개념을 알고 싶어서 막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본질주의 자꾸 하나로 딱 정의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것들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또 장려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게 만드는데 that aren't present. 형용사로 present는 존재하는 이란 뜻이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자꾸 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노선을 정리해놓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는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만든다. 자꾸 보게 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absent도 없는 부재한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방금 했던 그거랑 똑같아.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자꾸 그것을 찾게 만든다니. 알고 싶고, 찾고 싶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슈왈츠 머시기 이런 사람은 그의 책, 얘는 그냥 책 제목이야. 이그노런스, 무지라는 책을 다음과 같은 오래된 프로버브, 속담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책에 속담이 하나 나와. 이 속담도 어려워. 잘 봐야 돼. It's very difficult. 가주어. To find. 얘가 진주어.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건 어렵대요. 어두운 방에서.
그러네. 어두우니까 안 보이겠네. 특히나 뭐 할 때냐면 there is no cat. 고양이가 없을 때. 고양이가 없는데 어두운 방에서 고양이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검정 고양이는 뭐를 상징하는 거겠니? 그렇지. 이게 본질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본질을 찾을 수는 없다. 찾긴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두운 방은 뭘 상징할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지금 정보가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확실치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없는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말이 솔직히 하다, 그치? 이러한 스테이트먼트, 진술. 이 진술은 방금 이 속담을 의미하겠지? 이 속담은 아름답게 sums up, 이게 요약해주고 정리를 해줍니다. The search for essence를요. essence가 이제 명사로 본질이 되는 거고, 이 본질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search, 본질 찾기를 잘 정리해 준다. 자, 이제부터 예시가 나오고, 이것만 잘 이해했으면은 예시도 쉽게 다가오게 될 텐데, 역사는 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학자들의 예시입니다. 어떤 과학자냐면은 막 찾아 fruitlessly하게 found essence 이렇게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도 원래 과일이잖아. 없단 얘기야. 그럼 과일 없게니까 결실 없이, 성과 없이 이런 뜻이지. 그래서 너의 해설지에는 헛되이 이렇게 나왔어. 결실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지. 자꾸 없는 본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헛되이 찾으려는 과학자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자, 왜냐면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wrong concept to guide their hypothesis. hypothesis는 가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항상 이 본질주의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니까 뭔가 개념이 잘못됐어. 그래서 막 본질을 찾으려고 해. 본질 찾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 결실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찾지 못한다. 어떠한 성과도 이룰 수가 없게. 이러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사람은 뭐에 예시를 주냐면 이것도 그냥 몰라도 되는 단어야. luminiferous 에테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발광 에테르라고 해설지에는 나와 있을 거고, 발광 에테르. 처음 들었어, 그지?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들었어. 그리고 얘는 뭔지 설명해 주잖아. 미스테리어스한 substance. 신비로운 물질이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이냐면 was thought, 생각이 되었어. 채우고 있다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된 물질이야. so that,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미디엄, 매개체, 아까는 매체라고 나왔었고,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됐던 신비로운 물질이라. 그것도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자면, 우리 교과서에서 이거 나왔잖아. 소리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소리가 뭘 통해서 음파가, 공기를 결국 통해서였잖아, 그지?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주에는 공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주에는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그럼 빛이라는 것도 지금 이동을 하려면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될 텐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는데 이런 물질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발광 에테르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예전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야. 즉 이렇게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하니까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 얘기거든. 자, 그 에테르가요 바로 블랙캣이다. 검은 고양이.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본질,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실제로는 없는 본질이었다는 얘기예요.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physicist, 이게 그냥 물리학자들이야, 과학자들. had been theorizing. 우선 이렇게 동사가 1번. 그리고 and 다음에 experimenting, 얘가 to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ing. 어차피 여기 어법은 안 나오니까 해석할 때만 참고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론을 세우고 있었어. 이 가설화하다, 이론을 세우다.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 아까 속단처럼. 즉 우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고 실제 가본 적도 없으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저런 게 있겠지 라고 이론을 세우고 있었고요. experimenting, 실험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헛된 실험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찾으면서 looking, 뭐를 찾으면서? 증거를 찾으면서요. 고양이에 대한 증거고요. 이 고양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고양이, 이런 본질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서 헛되이 이론만 세우고 실험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체는 뭔가 잘못된 개념 때문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본질을 찾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채워봅시다. 땡땡은 우선 인간에게 필수적이긴 해. 맨 처음에 모든 시작. 개념이라는 거, 그지? 개념이 물론 중요하긴 해. 하지만 이 개념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개념은 뭐 하지 않는, 뭐를 추구하게 한다? 존재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걸 추구하게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성선설 이것도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없는 인간의 본질을 막 찾으려고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왔던 거지. 어쨌든 뭐 증명이 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성과가 없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34번. 얘는 앞에 비하면 좀 쉽고 너희들이 좀 익숙한 소재라서 괜찮을 것 같아. attention, 관심. 제일 중요한 단어야. 주목, 관심, 주목, 관심.
celebrity. 이걸 줄여서 우리가 셀럽이라고 하잖아. 유명인도 되고 명성이라는 뜻도 돼. 유명인, 명성. ordinary. 평범한, 보통의. criticize. 비판하다. barrier. 장벽, 장애물. construct에 루이가 붙었어. 그지? 재건설, 재구성. 재구성하다. 다시 만드는 거. fame. 그렇지. 그래서 famous가 유명한이 되는 거고. interaction. 상호 행동이잖아. 상호작용이라는 뜻이다. 상호작용. 쉽게 말하면 소통이에요.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 end가 끝도 되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 결국 내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 목적, 목표로도 사용됩니다. 자, 뭐뭐한 반면에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끊깁니다. 소셜 미디어 어텐션. SNS지, SNS. SNS에 관심이나 주목이, 이거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잠재적으로 기구입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어. 어떤 목적이냐면 엘리트 셀레브리티라고 나왔네. 명성은 명성인데 얘를 엘리트 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데요? 엘리트면 좀 뛰어난 거지? 이건 완전히 슈퍼스타야. 손흥민 같은 사람, 아이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유재석 같은 사람이 엘리트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SNS로 막 관심 받아서 나 슈퍼스타 돼야지? 이런 목적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관심이. 자,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야. 몇몇 컨텐트 크리에이터스, 유튜버들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라고 욕구합니다. 뭘 바라냐면 ordinary fame을 바라는 것이다. 이번엔 일반 명성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지. 혹은 보통 명성이다. 이렇게. 뭐로써? 사회적인 목적으로서 그 자체로.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내가 이 유튜버를 통해서 손흥민 같은 스타가 돼야지,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냥 그것만으로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명성을 얻는 것,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라서 이 글에서 우선 명성의 종류가 두 개가 나와. 엘리트 명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일반 명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도 하면서 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만 우선 인지해 주면. 지훈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 어떻게? 수윤이 있나? 없나? 뭐 있잖아, 그지? 세빈아, 누구 좋아해? 잘 안 봐? 진짜로? 누가 유명하니? 유튜버? 지식 스토리? 네가 그걸 본다고? 어쨌든 뭐 있잖아, 그지? 나도 유튜브 잘 안 해서 뭐 구제역인가 뭐 이상한 막 쓰레기 같은 것도 많잖아, 그지? 모르지만 막 괜히 막 연예인들 까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에서 관심 끊는 애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슈퍼적인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명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구독자가 만약에 30만이야. 많은 건가? 많은 거지. 그래도 그런 사람을 일반 명성이라 부르는 거야. 아이유나 손흥민 같은 명성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좀 구별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not unlike reality television stars. 다르지 않게니까 비슷하게가 되겠지? 우리 TV에 나오는 리얼리티 쇼 있잖아. 거기 나오는 스타들과 비슷하게. 뭐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은 알지?
거기 나온 애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러한 애들처럼 이런 SNS 셀럽들, 유명인들은요, 종종 비판을 받습니다. 얘들은 첫 번째, 막 비판을 받아요. 뭐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냐면, not having skills and talents. 어떤 기술도, 재능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야,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지? 능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막 나대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랑 관련된 재능이냐면 associated with traditional elite celebrity. 이런 엘리트 명성의 전통적인 이런 명성과 관련된 재능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연기력이라든지 노래를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이유처럼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영화 배우도 아니고 야 이런 것도 없는데 하고 애들은 비판을 보통 받는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유튜버들 같은 사람들은 우선은 재능이 없어. 그래서 막 이걸 막 비판을 받기도 해. 뭐 블레임도 비난하던데 무시해도 됩니다. 비판하다. 비판을 받습니다. 자, 비판했고요. 이러한 비판이라고 연결이 되네. 이런 비판은 하이라이트 한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때 대신 동격 대시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그냥 이 사실을 문장으로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디지털 컨텐트 크리에이터스, 이런 유튜버들이 직면한다는 얘기예요. 배리어를, 어떤 장벽을 얘들은 만나게 된다는 얘기야. 뭐에 대한 장벽이냐면 크로싱 오버는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다로 적을게요. 자,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Sphere of Elite Celebrity. 엘리트 명성의 영역입니다. 이때 스피어는. 이 사람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장벽을 직면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유튜버들은 슈퍼스타 영역으로 못 가. 얘들은 그럴 능력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 문제 없어. 근데 요즘 유튜버들도 대단하잖아, 그지? 엄청나게 돈도 잘 벌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까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얘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였지. 마이너스였어.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이 비판은 또한 놓치고 있어. 요점을 놓치고 있다. 이때도 성격대. 이러이러한 요점이란 얘기고,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이게 이 글의 주제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야. The phenomenon, 현상. 어떤 현상? Ordinary celebrity. 이렇게 일반 명성이라는 게 생겨났다라는 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유튜버들이. 이런 현상은 reconstruct,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명성이라는 것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명성의 의미를 좀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 것 같지? 옛날엔 TV에 나와야지만 스타야. 유명인이야. 하지만 이제는 유튜버 구독자 많아도 인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성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이런 애들은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무조건 비판할 것만 아니야. 새로운 개념의 명성을 얘들은 만들어냈어. 이런 느낌. redefine도 재정의하다. 그래서 재구성하다,
재정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엘리트 명성에 대한 좀 설명이 들어간다. 슈퍼스타, 엘리트 명성은 상징이 되어집니다. 자, 뭐에 의해서? metaphor of the star. 이게 나오네. 스타라는, 별이라는 비유에 의해서 상징되는 게 엘리트 명성이에요. 아, 진짜 스타라는 얘기지. 그리고 characterized, 블라블라블라블라, 쭉쭉쭉쭉, 여기까지. 그리고 associated, 블라블라,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 별이라는 비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간다. 자, 이 별이라는 말 자체가 특징 지어진대요. 뭐에 의해? 신비로워야 돼. 그지? 우선은 약간 일반인과 달라야 돼. 그리고 hierarchical distance. distance는 거리감. 얘는 뭐 계층의 혹은 계급의 거리감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과 레벨로가 다르다는 얘기야. 아, 쟤는 쟤는 대스타야. 완전히 격이 달라. 이런 게 스타라고. 그리고 관련된 스타는 뭐랑 관련되냐면은 naturalized qualities, talent and class. 이때 naturalized가 자연스럽게 얻어진 타고난이야.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어떤 클래스, 이런 것들의 특성과 관련된 게 스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명성은 얘는 일반인과 스타예요, 스타. 스타고 거리감이 있어야 돼. 일반인과 거리감이 있고 타고난 재능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축구해도 손흥민처럼 할 수는 없잖아. 재능이 있어야 돼. 아이유처럼 노래할 수 없다고요. 그 일반인과 좀 다른 약간 이런 게 있는 거. 이런 게 스타다. 자, 이제 얘들 나왔으니까 다시 일반 명성 특징 나옵니다. 하지만 ordinary, 일반 명성인요, 유명인은요, 끈다, attract, 관심을 끄는 거다. 얘들의 목적은 이거야. 능력 없어. 재능 없어. 관심을 끄는 거야. 관심을 끄는 거지. 뭘 통해서? 레귤러하고 프리퀀트한 인터액션을 통해 정기적인 프리퀀트도 빈번한 자주자주 하는 그러한 인터액션, 소통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막 유튜버 모습 그려지지? 계속 소통만 하고 자주 만나고 많이 영상 올리고 이거라니. 다른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과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소통, 이걸 통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이게 일반 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관심만 끌면 돼. 얘가 목적이야. 이런 거 없어. 하지만 관심만 끌면 돼. 마무리. 그래서 일반적인 명성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 셀럽으로서, SNS 스타로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is like 뭐뭐와 같다. 뭔가 비유해 주는 거네. doing well at a game. 그냥 게임을 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게임을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는, 즉 일반 명성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명성이라는 게 nothing more nor less than 블라블라.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뭐뭐보다도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없다라는 얘기지. 많지도 적지도 않다는 얘기야. 그 말은 그냥 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보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 그냥 일반 명성 그냥 얘야 라고 해주면 돼. 높은 점수랍니다. 뭐에 있어서? attention scale에 있어서. 한 번 더. 관심의 규모. 그래서 뭐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아니다 해석하면
뭐뭐보다. 이 일반적인 명성이라는 건 그냥 관심에서의 높은 점수보다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아니야. 그것만 있으면 돼. 상대적으로 렐러티브. 자, 그리고 이 관심의 규모에서의 점수가 그럼 뭔데? 점수를 그냥 여기서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매트릭스는 측정 기준입니다. 구독자, subscriber, 팔로워 수, 좋아요 수, 클릭 수, 이런 거잖아, 그지? built into social media applications. 이게 그냥 휴대폰 앱입니다. 어플. 그래서 이러한 SNS 애플리케이션에 설치가 돼 있는, 만들어져 있는 구독자 수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의 측정 규모에서의 점수만 높으면 얘들은 일반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결국 야 게임하고 똑같아. 이 관심 끌기 위해서 네가 점수만 더 많이 얻으면 돼. 구독자 수만 많고 좋아요만 많이 받으면 그럼 너는 이거 얻을 수 있다. 라고 게임이랑 비교를 해주는 거지. 자, 다 읽었어? 그러면 결국 남아야 되는 거 이거는 엘리트 명성에 관한 글이야? 일반 명성에 관한 글이야? 일반 명성이 주인공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일반 명성은 그래 얘랑은 다르다. 얘랑 달라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역할도 했다. 얘들은 관심만 많이 받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소셜미디어 유명인은 전통적 엘리트 유명인과는 달리 대중과의 빈번한 뭐를 통해? 아까 소통이라고 했었죠. 소통 상호작용. 무엇을 얻으면 돼? 그지? 그냥 관심. 이게 제일 중요해. 관심 주목만 얻으면 돼. 이걸 얻어서 삐리리한 명성을 추구한다. 그렇지. 이게 일반 명성이 됐었어. 보통 명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명성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더라. 자, 오케이. 이제 복습지 줄 테니까 한 번씩 해보고 마무리할게. 복습지도 단어만. 이거 받아가지고 가. 집에서 한번 해봐. 잠깐만, 이게 맞나? 맨 처음 거 빼면 되지, 그지? 두 번째 거부터 하면 됩니다. 잘 가. 맨 첫 질문 빼고, 여기서부터 하면 돼, 그지? 두 번째부터 하면 돼, 두 번째. 그리고 숙제가, 이거 해석을 내가 빠뜨렸어. 아니, 단어만 쓰는 거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고, 내용을 기억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 아니니까 빨리 해보고 모르는 거 다 보고 채워서 복습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숙제 이거 이제 나머지 하면 되는데 너희가 알아서 여기 있는 것들은 서술형이라든지 어법은 그냥 너희가 제외해 빼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복습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 맞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몇 시였었지? 4시 반까지는 와서 이렇게 보충 하도록 합시다.